클릭 클릭 이 창 저 창 오픈 오픈. 네, 우리의 컴퓨터는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일합니다. 하지만 온갖 불필요한 파일들을 쌓아두고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다 보면 어느 순간 과부하가 오고 버벅거리더니 급기야 다운이 되기도 하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가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이미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고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머리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져서 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럴 땐 마음의 컴퓨터를 기본 모드로 돌려보시죠. 삭제할 건 과감히 휴지통에 내다 버리고요. 불필요한 파일과 프로그램을 다 포맷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 모드로 돌아간 마음은 처음 컴퓨터를 켰을 때처럼 빠르고 가벼워질 테니까요. 좋겠죠? 자, 이번 주말에는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가볍게, 단순하게, 경쾌하게 클릭 클릭.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로 9월 13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앞만 보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말을 안 듣고요. 또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은 오르지 않는 상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부하 상태, 컴퓨터로 치면 다운 상태인 거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마음의 컴퓨터를 기본 모드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기본 모드는 컴퓨터를 아예 끄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복잡했던 생각은 단순 명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일 모드를 켜놓고 동분서주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주말만큼은 우리 기본 모드와 쉼 모드를 적극 활용하자고요. 주중에 쌓여있던 마음속 불필요한 파일들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켜버린 감정들은 깨끗이 포맷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저 미료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미료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2부는요, 최신 음악 흐름을 알 수 있는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음악 차트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노래 감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최신곡,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인기곡들, 거기에다가 팝송 곡들까지 다 들어보시면서 즐거운 편안한 오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차트의 세계 저와 함께 2부에 즐겨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휴식 가져볼까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한번 봐볼게요. 4772님이 오늘은 동네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샀습니다. 누구에게 줄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싶어서요. 요즘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셨어요. 야,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꽃 선물해 주는 거. 꽃 선물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실용적인 물건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어떤 분위기를 내고 꾸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치품? 장식품인데 이거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준다는 것. 이거는 나를 내가 많이 사랑해주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4772님도 그래서 자기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사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3985님.
다들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말할 때 저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저도 시간만 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쇼츠를 보는 건 우리의 뇌에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보다 보면 오, 명대사다. 못 끊고 자꾸만 보게 돼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 가장 나쁜 게 숏폼이라고 했어요. 숏폼 영상은 절대 보지 말라고, 차라리 볼 거면 롱폼 긴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이미 숏폼에 길들여진 우리는 영상이 1분 넘어가면 속도가 느리면 이거 답답해서 못 보죠. 계속 빨간기로 보거나 속도를 뭐 1.5배, 2배로 해서 보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봅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에 빠지면은 조금 중독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참고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자, 그리고 9784님이 오늘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 5살입니다. 벌써부터 저러면 사춘기 때는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네요 하셨어요. 상처받으셨겠어요.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 이래가지고, 게다가 사춘기 딸도 아니고 5살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도 이 속상한 게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9843님, 미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서 집밥 같은 한 끼를 먹고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백반집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요즘 백반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백반집이 저의 애착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게가 잘 없어서요. 집밥 느낌이 완벽하게 나지는 않지만 그나마 백반집이라 그런지 조금은 그런 집밥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843님,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서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는데요.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뵈시길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143님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인 것 같아요. 최고의 행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건 정말 최고의 행운이죠. 우리가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반 이상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5143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첸의 최고의 행운. 첸의 최고의 행운, 5143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9978님의 신청곡이었던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였습니다. 9978님이 오랫동안 사귀던 구 남친의 소식을 건너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CC였다 보니까 겹치는 지인이 많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철없고 이기적이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철이 든 후에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청곡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936님, 미디, 저 내일 남편과 브런치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브런치? 그게 소세지 하나 있고 풀 받친 거 왜 먹어 했던 사람인데 웬일인지 같이 가자네요. 제가 요즘 우울해 보였대요 하셨는데요. 와, 남편분이 우리 8936님을 위해서 브런치,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았던 브런치를 같이 먹으러 나가자고 해주셨네요. 남편분이 우리 8936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요. 많이 아끼나 봐요. 혹시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셨을까요? 오늘 브런치, 브런치 타임 가지면서 남편분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 많이 해주시면서 좀 우울감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846님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오히려 주변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이전이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웠다네요 하셨어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7846님. 저도요.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올해 내내 입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통통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좀 더 귀여워해주고 또 더 나이 어리게 봐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눈꺼풀도 꺼지고 그죠? 예, 약간 좀 광대 밑으로 볼이 폭 패이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는 좀 역효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통하면은 오히려 더 푸동푸동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7846님의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주위의 반응이 그랬다면은 7846님 다시 찌시죠? 어때요? 기쁘지 않으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4610님이 미련님 올해 가을에는 편지를 좀 써보려고 해요. 가을에 쓰는 편지 뭔가 로맨틱하죠? 누구에게 쓸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하셨어요. 누구에게 쓸지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요. 어쨌거나 손편지 요즘에는 너무 안 쓰니까 손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남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로맨틱해질 수 있는 상대에게 쓰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네. 자, 3883님이 슈프림팀과 영준의 왜 신청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쌀쌀한 가을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179님이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이요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시겠습니다. 소문내긴 싫지만 혼자서 고민하기엔 버거울 때 저 미료를 찾아오세요. 혹시 알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2598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자연스레 더치페이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녀평등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왠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딱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보통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카드를 긁고 정산 내역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줘요. 2로 딱 나눠서 제가 보내야 할 금액을 그대로 알려주고요.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더라고요. 대놓고 따지자니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가만히 두자니 마음이 좀 뚱해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하셨어요. 자, 더치페이, 연인 사이의 더치페이, 이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 혹은 데이트 통장을 쓰는 커플도 있고요. 또 아닌 커플도 있고요. 이게 케바케, 너무 사람 바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2598님은 이 더치페이가 좀 너무 약간 정없게 느껴지고 남자친구가 날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우리 2598님이 전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더치페이 하려고 하면 정산하려고 하면 아니야 오늘은 그냥 내가 쏠게. 그냥 자기에게 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 본다면 남자친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도 2598님이 나서서 그냥 밥을 다 산다거나 커피를 다 산다거나 뭐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도 또 남자친구분이 반 내려고 하면은 됐어 내가 쏠게. 우리 사이의 정산은 무슨 이렇게 말한 뒤에 그렇게 몇 번 해보신 다음에 남자친구분의 행동이 변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눈치가 있는 남자친구분이면 이상하다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2598님이랑 같이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여전히 반으로 딱 잘라서 계산하려고 한다면 2598님 마음은 계속 섭섭함이 쌓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고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연인 관계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가족 관계나 심지어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안 맞으면은 좀 멀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더치페이 싫어하는 분들 있거든요. 예, 여자친구가 돈 내는 걸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너무 고민하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2598님이 2598님이랑 그 현재 남자친구분이 어떻게 보면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가서 잘 안 됐을 때요. 예, 아무튼 잘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드리거든요. 연애 고민, 진로 고민, 인간관계 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원의 밥 한번 먹자 듣겠습니다. 이찬원이 부른 밥 한번 먹자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다음 고민 받아볼게요. 1414님의 고민 사연인데요. 제가 눈물이 없는 편입니다. 이게 가끔 사회생활 하는 와중에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위로해주는 자리가 생겼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데 저만 눈을 끔뻑끔뻑 하고 있으니까 겉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슬픈데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가끔 가족이나 친구가 위로나 공감을 원할 때도 제가 너무 담담해 보이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오해를 안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1414님. 나는 사실 기쁘거나 혹은 슬프거나 아니면 당황했거나 뭐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무덤덤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본심은 그게 아닌데 감정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게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왠지 무의식적으로 감정 표현을 막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럴 때 뭐 저도 좀 난감하고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1414님도 그러시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414님 같은 분들. 이럴 때 보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도 사실 섭섭하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 1414님도 눈물이 좀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쥐어짤 수도 없고 아니면 뭐 그때 고개 돌려서 안약을 갑자기 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일들을 해주면서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고 나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간식을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울고 있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같은 걸 찾아봐서 나중에 문자로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1414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상대방도 이게 사실은 이만큼 날 신경 써주고 있구나 하고 알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14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한다. 상대방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1414님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1414님께 부정적인 생각 처음부터 그냥 1414님이 뭘 하든지 간에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다잖아요. 사람들이 다 10명 중에 뭐 몇 명은 아예 내가 뭘 하든 날 좋아하는 사람, 한 3명은 또 뭘 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머지 4명은 나에게 그냥 무관심한 사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 너무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414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리아의 눈물 그리고 임정희가 부른 눈물이 안 났어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리아의 눈물, 임정희의 눈물이 안 났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신촌블루스가 부른 아쉬움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올게요. 이어서 0790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타로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진 딸기. 고민입니다. 어디 가서 음악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 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의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또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 미료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차트는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입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우 시간 빨라요. 과연 가요계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위부터 신곡이 치고 올라왔네요. 6인조 보이그룹 몬스타엑스가 데뷔 10주년을 자축하는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And the Front가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 역시 보이그룹입니다. 10인조 아이돌 트레저의 미니 3집 타이틀곡 파라다이스가 이번 주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2계단 떨어지면서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가 8위에 자리했고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보이그룹 NCT Wish의 신곡 컬러가 7위로 뉴 엔트리했습니다. 한편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지난주 4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네요. 신곡 세러머니가 이번 주 6위에 랭크됐고요. 신곡이 나왔다 하면 음원 킹의 자리에 오르는 가수입니다. 임영웅의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5위라는 높은 순위로 차트 데뷔했습니다. 이어서 4위는 아이브의 신곡 XOXZ 역시 이름값을 하면서 상위권을 강력히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탑3의 위상은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3위는 글로벌 아이돌 블랙핑크의 뛰어. 2위와 1위는 이제 차트 고인물이죠. K-pop 디먼 헌터스의 OST 사자보이스의 쏘다팝이 2위, 헌트릭스의 골든이 1위입니다. 골든은 9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우우. 네, 9월 둘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 차트에는 보이그룹이라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무려 3팀의 보이그룹이 차트에 진입하면서 가을 인사를 건넸죠. 몬스타엑스, 트레저, 그리고 NCT 위시까지 정말 쟁쟁한 보이그룹들이 가을의 전쟁을 펼치고 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팀 모두 지난 9월 1일에 새로운 미니 앨범을 발표했단 말이죠. 같은 날에 발매된 겁니다. 그야말로 전면전인 것 같은데요. 특히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가 데뷔 10주년이고 트레저는 데뷔 5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더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경쟁도 좋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K-팝 무드의 상승세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볼게요. 그럼 몬스타엑스, 트레저, NCT 위시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몬스타엑스의 And the Front, 트레저의 Paradise, NCT Wish의 Color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부터는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첫 소절만 들어도 그때 감성이 다시 살아나는 노래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9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 여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아이유의 진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곡이었죠. 반편지가 9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 101의 에너제틱이 8위. 쇼미더머니 시즌 6에서 맹활약을 보여줬던 래퍼예요. 행주의 레드선이 7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6위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가수 황치열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 매일 듣는 노래. 5위는 아이유가 양희은 씨의 원곡을 리메이크해서 화제를 모았던 가을 아침이 차지했고요.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플레이되는 곡입니다. 헤이즈와 신용재의 비도 오고 그래서가 4위였고요. 선미를 솔로 뮤지션으로 당당히 세워준 아주 고마운 노래죠. 가시나가 3위. 2위는 앞선 행주처럼 쇼미더머니 시즌 6에 출연해서 확 뜬 래퍼 우원재의 시차. 그리고 1위는요. 윤종신이라는 발라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90년대풍 발라드 존니가 차지했습니다. 네, 2017년 9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되새겨봤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이돌 노래도 볼 수 있었고 또 힙합도 볼 수 있었지만 가을엔 역시 발라드죠. 요즘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주옥 같은 발라드를 이번 차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이유가 리메이크 앨범을 내놓으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지만 윤종신 씨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윤종신의 마지막 히트곡으로 남아있는 존니는 1996년 환생 이후에 무려 21년 만에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윤종신 씨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안겨준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전형적인 신파 발라드지만요. 그래도 가을엔 이런 노래 들으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는 게 제맛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아이유, 황치열, 윤종신의 음성까지 쭉 이어 들어보실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 윤종신의 존니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팝송으로 그 시절 추억해 볼까요? 이 당시는 우리 BTS의 활약으로 서서히 빌보드 차트가 많은 대중에게 익숙해졌던 시기였는데요. 바로 2017년 9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보이그룹 원디렉션에서 솔로 데뷔했던 리암 페인의 Strip That Down. 이 곡에는 래퍼 퀘이보가 피처링 참여했고요. 9위는 래퍼 로직의 1800-273-8255인데요. 이게 미국의 자살 방지 상담 전화번호래요. 이거를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해서 또 큰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8위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션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7위는 몽환적인 리듬과 멜로디가 인상적인 래퍼 프렌치 몬타나와 스웰리의 콜라보 Unforgettable. 6위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Imagine Dragons의 Believer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은 싱어송라이터죠. 찰리 푸트의 Attention이 5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를 샘플링한 노래 DJ 캘리드의 What Thoughts가 4위. 3위는 그 당시 힙합씬의 뉴비, 이때는 뉴비였어요. 카리비의 보닥 옐로우. 2위는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다시 한번 라틴 음악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 노래였습니다. 루이스 폰시의 Despacito. 그리고 1위는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파격적인 변신을 즐길 수 있었던 Look What You Made Me Do 였습니다. 네, 2017년 9월 둘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는 라틴 음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데스파시토였죠. 데스파시토는 스페인어로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처음 발표됐을 때는 제목처럼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저스틴 비버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대박을 치면서 2017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틴 락의 대부 산타나의 명곡 마리아 마리아를 샘플링한 What Thoughts도 이 당시에 히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라틴 음악의 정취 한번 빠져보실까요?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피처링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토, 그리고 DJ 칼리드 피처링 리아나 브라이슨 틸러의 What Thoughts까지 들어보시죠.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피처링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토, 그리고 DJ 칼리드 피처링 리아나 브라이슨 틸러의 What Thoughts 듣고 왔습니다. 미로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차트 만나볼 차례인데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남자 솔로 가수 댄스 히트곡 탑5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요.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4위는 감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지금도 공연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이만한 노래 없습니다. 싸이의 챔피언이 3위. 2위는 훈남 청년으로 춤도 잘 췄던 가수 세븐의 열정. 그리고 1위는요. 2000년대 월드스타 B의 It's Raining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 건데요. B의 It's Raining 그리고 G드래곤의 Heartbreaker 들으시겠습니다. B의 It's Raining, G드래곤의 Heartbreaker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보내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